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2025년 9월부터 확 달라지는 시니어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들이 가득하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소식이죠? 2025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무려 최대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떠세요? 귀가 번쩍 뜨이시죠? 지금 최대 33만 4,810원에서 오르는 거니까 거의 만 원 가까이 오르는 셈이에요.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든든한 용돈이 생기는 느낌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수급 범위 확대인데요. 이제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꽤 까다로웠던 기준이 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그리고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2024년 기준 213만 원이었던 단독 가구 소득 기준도 꽤 많이 올라갔죠?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산 기준도 훨씬 완화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살고 계신 집, 그러니까 실거주 주택은 일부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로 일부 제외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괜히 집 한 채 있다고 또는 연금 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을까봐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는 걱정 한시름 놓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커진 거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이나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까봐 노심초사하셨는데요.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보다 넓은 범위의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실거주 주택의 일부 제외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기초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보탤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와, 이건 정말 오랜 기간 바라왔던 변화인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으시던 분들도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리며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정책 변화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 어떤 혜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중복수급이 가능해지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 변화는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럼 이 좋은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된답니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한 정책이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서 망설이셨던 분들도 이제는 부담 없이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변화는 바로 노인 일자리 확대 소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정부가 이런 니즈를 반영해서 2025년에는 무려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와, 110만 개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단순히 일자리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개발될 예정이며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시장형 등 어르신, 개개인의 역량과 희망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도 얻으면서 보람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는 것이죠.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활기찬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가장 반가운 소식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다는 점이에요.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의 12.95%로 유지되는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되는 거라니 정말 의미 있는 변화죠.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어요. 가뜩이나 물가도 오르고 여러모로 지출이 많은 시기에 보험료가 동결된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더불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인데요. 어르신들의 더 나은 돌봄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돼요.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죠. 우리 부모님들이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많아 개별적인 케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 1명당 돌봄 인원이 줄어들어 훨씬 더 세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더욱 집중하여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서 기존 시설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요. 이 유예 기간 동안 시설들은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재택의료도 크게 확대됩니다. 재택의료센터를 95곳에서 150곳으로 늘려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병원까지 힘들게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예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병원 방문 자체가 큰 고통이자 부담이었는데요. 재택의료 서비스의 확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이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어 적시에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질병 악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요양보호사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이들이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요양 현장에 투입되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시에 국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후 인정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1등급은 5년으로, 2, 3, 4등급은 4년으로 말이죠. 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복잡하게 매번 갱신 신청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자동으로 연장하고 우편으로 안내문까지 보내준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번거롭게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 편리해졌어요. 기존에는 짧은 갱신 주기로 인해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이 행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어르신들이 서비스 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심리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네 번째 주요 변경 사항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던 돌봄 서비스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된다고 해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과거에는 돌봄 서비스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단절 고위험군 모니터링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3회 이상으로 확 늘린다고 합니다.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홀로 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돌봐준다는 의미예요. 현대 사회에서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니터링 강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CT 기기를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정서 지원 서비스도 도입된다고 하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에 익숙하신 어르신들은 더 편리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AI 스피커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알림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겠죠. 생활지원사분들의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정신건강 상담 연계가 의무화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 등 정신 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지만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타 변경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공제액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소식이죠. 이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소득을 창출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금 혜택은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삶의 질도 향상되겠죠?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되며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더 많이 운영된다고 해요. 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이런 지원이 강화되는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치매 안심센터의 기능 강화는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족 돌봄 지원도 확대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 제도가 더 유연해지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근제를 보장해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행복하니까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번 가족 돌봄 지원 확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과 돌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돌봄 가족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시니어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초연금 인상부터 노인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그리고 맞춤 돌봄 서비스까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엿보이는 변화들이 많았어요. 이 모든 변화들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탄입니다. 이런 정책 변화들을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정보는 힘이니까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복잡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